자, 20일 리마인드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확인해 볼까요? 11시 22분이네요. 어제 선거할 때 깔맞춤을 하셨길래 진짜 리허설 하면서 대충 시간 맞춘 거 아니야?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할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교통할아버지 녹색 어머니에도 공문에 들어가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서재 볼 때는 교통할아버지를 모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야. 교통할아버지 본 사람 있어요? 자, 교통할아버지는 뭐 입고 있어요? 경찰복 입고 있어요. 외형으로 보면 경찰처럼 보여. 그런데 늙으수래 하셔가지고 뭔가 경찰 같지는 않은 얼굴 액면가로 따져보면 좀 약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예요? 경찰복을 입고 있잖아요. 외형 이론에 따라서 공문으로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녹색 어머니를 경찰을 보는 사람 있어요? 녹색 어머니라고 무슨 뭐 이거 이렇게 하나 딱 뒤집어 쓰고 있잖아. 녹색 아버지에도 있어요. 저희 아들 딸이 그 해군 과천에 있는 해군 국제학교 다닐 때는 한 번씩 나와야 돼. 그래서 아빠들도 나와. 그래서 아빠들도 나와서 교통 통제해요. 그러면은 뭐 봉도 주고 뭐 이렇게 입는 거 조끼도 줘. 근데 그 조끼를 입어도 누구도 우리를 경찰이라고 착각 안 해. 그러니까 그때로 공무원을 안 봐요. 교통할아버지가 공무원을 보이는 거 외형 이론 때문에 그래요. 외형 이론. 그래서 이분들도 경찰복 입고 있거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청원 경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경찰복을 입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경찰을 보이면 그냥 경찰을 해줘요. 청원 경찰. 객관식만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지방대법원 조문이 조금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대법원에 제소할 때는 법령 위반 행동이 있어요. 위법만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따라서 현저히 부당해서 공인을 해야 한다. 여기서 현저히라는 말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예요. 현저히 부당하면 재량 일탈하면 이건 위법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조금 잘못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정면 개정할 때도 바꾸지 않는 거 보면 현저히 부당해서 자르고 공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거의 부당 개념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위법으로는 안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 나중에 보면 자치상황에 대한 관리가도 같은 경우도 객관식이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위반 사실이 확인됐을 때만 할 수 있지 적발을 위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조문에서는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대법원에 제소할 때는 법령 위반을 한다. 이게 이제 위법이니까. 대법원이 위법적만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의해야 한다. 현재 부당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공의해야 한다는 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독권과 자치권에 충돌의 문제가 있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울산 북구청장 사건인데요. 울산 북구청장 사건. 행정의 통일성 확보 때문에 상급 감독청 같은 경우는 이런 어느 정도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 지도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상급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좀 묘하긴 하잖아요. 뭐가 묘하냐면 광역시가 있어요. 광역시장 광역시 전체를 커버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 안에 뭐 울산 북구도 있고 별도로 막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업무가 겹치는 부분, 그래서 행정지도 같은 거 나오는 부분 이런 게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요,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잖아. 그렇지만 서울시 안에 관악구도 있고 동작구도 있고 여기는 또 완전 자치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독립된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잖아 또 우리는.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라고 여기가 서울시가 완전 무시할 수 있어요? 서울시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서울 시민이야. 그렇죠. 관악구민이지만 물론 여러분 관악구에 이제 주민등록지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이제 관악구 주민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상급 감독청에서 이렇게 업무 지시, 그러니까 업무 지도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전공용 파업에 참가하지 마라. 원래 처음 사실관계 보면은 참가하지 마라 이렇게 참가하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하달해요. 만약에 참가하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그런데 갑등이 참가를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울산북구청장에게 처음에는 징계 의결 요구는 단체장이 하잖아. 요구를 할 것을 지시해요. 여기까지는 아직 188조가 상관없어. 그랬는데 승진 처분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뭐가 논란이 되냐면 얘가 자치사무잖아요. 그리고 인사전에 인정되잖아요.
인사재량이 인정되는데 이 재량일탈 남용인지가 논란이 됐거든. 근데 여러분 뭐 수험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쓰지는 않았는데 전압 다수 의견을 재량일탈 남용으로 봤어요. 근데 전압 소수 의견을 재량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치권과 감독권이 충돌하고 있는 건데 전압 다수 의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어도 징계의결 요구 지시를 받은 자를 승진시킨 건 적어도 재량일탈 남용이다. 이렇게 전압 다수 의견이 판단을 했고 전압 소수 의견은 고도의 인사재량이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고도의 인사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지시에 따르지 않고 승진시켰다는 것을 재량일탈 남용으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버리면 단체장이 고유한 인사재량권이 침해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대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전압 다수 의견이 판례 결의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이제 188조로 넘어가는 거야. 5항이 나온 재량일탈 남용 위법이잖아. 위법, 다른 말로 법률 위반이 있는 걸로 해석을 한 거지. 이제 이게 포함되는지가 논란은 됐지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야, 이거 승진 청원하는 거 빨리 원상복귀 시켜.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려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시정명령 안 하면 취소 정의를 할 수 없거든. 그런데 시정명령을 불행하니까 감독청으로서 승진청으로 직접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승진 취소. 그런데 결국 얘네 조례 동거가 법적 근거가 185항인데 보니까 법령 위반에 한해서만 시정명령과 취소를 할 수 있대. 그런데 이 법령 위반에 지금 여기 써있는 재량 일탈 남용 포함되는 게 논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전압 다수 의견은 일탈 남용 포함된다. 얘는 소수 의견은 일탈 남용도 아니고 일탈 남용으로 보더라도 일탈 남용은 5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전압 소수 의견이 계속 사사건고 지금 부닥친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면 되겠고. 다음 재결은 이거 얘기 잘 했네요. 재결은 중범죄행위자 행정행위인데 이 확인행위 기속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리에 따른 판단 절차는 재량으로 보기 힘들어.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약간 재량 같은 느낌은 있지. 그런데 재량이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잘 생각해요. 행정처분위원회가 지들이 판단해보니까 위법 또는 부당해. 근데 취소할까 말까 결정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사법작용이잖아. 그러니까 위법 부당에 대한 판단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약간 재량처럼 판단을 하겠지만 어쨌든 위법 부당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기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범죄 행위는 그래서 다 기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직계해제와 제명 보세요. 자, 직계해제가 위법해. 그런데 직계해제가 나중에 후속적으로 소멸했어. 그런데 장례적으로 소멸해서 과거의 불법성이 나와 있다면 봉급 등 회복되는 법률상 얘기가 있죠. 이미 소멸했더라도. 그러면 지금 선생님한테 물어본 취지를 선생님 좀 복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직계해제 처분은 후속 처분이 나면 소원 사실 중에 어디에 해당돼? 소야. 후속 처분이 나와서 소멸했잖아요. 소멸했는데 어떻게 소멸했다? 장례적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직계해제 처분으로부터 후속 처분이 나와서 소멸하기 전까지 불법성이 남아있는 거잖아. 왜냐면 후속 처분이 나와서 그때부터 소멸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봉급 등 회복되는 이익이 있어서 봉급 등에 회복되는 이익이 있어서 소익이 있는 거고. 그런데 제명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지방의 의원을 제명 결의했어. 근데 다투는 중에 임기 만료가 되어버린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원상회고 불가능이지. 제명했는데 제명을 다투는 중 임기가 만료됐다. 그럼 지휘회복,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원칙적으로 소익이 없지만 이런 경우에도 제명 자체가 위법했으면 제명시로부터 임기 만료 시까지의 봉급 등 회복되는 이익이 있으니까 소익이 있는 거야. 지금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직계는 후속 처분으로 소멸한 사안. 제명결의는 제명결의를 다투는 중 임기회복과 만료가 돼서 지휘회복이 불가능한 사안.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지금 둘 다 소익은 있지만. 다음. 분쟁 조정 결정 아직까지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걸 왜 얘기했냐면 이게 직무행정령이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었어. 한 번도 시험 안 나오다가
이게 우리 550제에서 시험에 한번 나왔거든. 나왔는데 이때 선생님이 이거를 550제 모의고사를 그때 내가지고 대박이었었는데 왜 냈냐면 얘가 분쟁조정 결정이 그 전년도에 사량 객관식으로 변시해서 나와버린 거야. 변시해서 사량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야 이거 그대로 주관식으로 내도 되겠는데? 그래서 이거 혹시 나중에 나오면 모르니까 이거 5급에 내봐야겠다. 그래서 냈는데 왜 그러냐면 분쟁조정 결정은요. 놀라는 거냐면 분쟁조정이라는 게 지자체끼리 분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 분쟁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행정부장이. 그러면 얘는 약간은 공고적 사항이야. 왜냐면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분쟁조정 결정이 마음에 안 들게 나왔어. 그러면 얘를 다툴 수 있느냐? 얘는요, 약간 공고적 성격밖에 없다 보니까 뭐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실히 이행해라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다투어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면 된다는 거야. 성실히 이행 안 해도 돼. 그러면 나중에 189조를 준용하게 돼 있어. 직무행명령. 그러면 직무행명령이 나오면 189조에 따라서 대법원의 소지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이제 소백산 관련된 지자체였어요. A 지자체하고 B 지자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볼까요? 여기 관악산 있잖아. 관악산이 관악구에도 건처 있지만 금천구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만 있어? 저쪽 뭐야? 관악구는 쭉 줄기로 막 저쪽 위까지 다 돼 있잖아. 자, 문제는 뭐냐면요. B 지자체가 자신들의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 소백산의 이름을 집어넣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A 지자체에서 야, 우리가 더 많이 소백산을 지나가는데 왜 니네가 소백산 이름 써? 그래가지고 이 분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쟁 조정 결정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첫 번째 쟁점은 뭐냐면 분쟁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복수가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다투는 사안이란 말이야. 근데 그때 미처 생각을 못했어. 뭐가? 분쟁 조정의 대상이 자치사무소가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왜냐? 비지자체가 자신들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하는 건 저기들 자치사무잖아. 그런데 이 자치사무가 옆에 다른 지자체와 그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사무가 있더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비지자체가 자기들의 명칭을 바꾸는 거 어떻게 보면 자기들 고유한 사무잖아. 뭐 누가 왈가왈부 할 거 없잖아. 자기들끼리 바꾸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자체 명칭이나 뭐 도로명 이런 거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치사무도 인접한 다른 지자체와 그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소백산 문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고 답안지 써주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분쟁 조정 결정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니에요. 결정을 해주면 그냥 성실하게 이행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얘를 기간소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기간소송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 규정이 없어. 그래서 다툴 수 없어. 그리고 이런 건 헌법상 권한에 관한 분쟁도 안 해서 권한쟁의 대상도 아니야. 결론. 그럼 뭘로 다퉈야 되느냐? 결론을 보니까 분쟁, 조정결정 자체를 다투는 방법은 없어. 뭘 다퉈야 되느냐? 결론. 분쟁, 조정결정 성실히 이행 안 하면 돼 그냥. 성실히 이행을 안 하면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것처럼 감독정이 그러면 189조를 준용해서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해당 규정에 준용 규정이 있거든. 그래서 직무이행명령을 내려. 그러면 이런 후속 조치를 다툴 수 있어요. 이 후속 조치에 관해서는 189조에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 그럼 대법원에 제소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이거를 그때 냈던 게 뭐냐면 188조는 많이 나왔거든. 우리 아까 울산 북구청장 사건? 그러면 189조가 한 번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나올 때는
이것만 내기는 좀 그러니까 분쟁 조정 결정까지 같이 내면 좋겠다. 실제로 변호사 시험 사례형 객관식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냈는데 분쟁 조정 결정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189조 자체를 물어보는 시험이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다음 7번은 건축이 완료되면은 지금 건축 허가를 다투는 이유는 건축하는 걸 막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건축이 완료됐어. 그러면 이제는 완료된 건축물은 부실 수는 없잖아. 원상회복 불가능으로 얘기하죠, 보통. 소원 사실의 원입니다. 저럴 때 이제 중공검사나 이런 데에서 다퉈야 돼요. 다음 제주일보 사건인데, 제주일보 사건은 인용재개를 다툰다는 측면에서는 인용재개에 대한 항고소송과 비슷한데 주의하셔야 돼요. 인용재개에 대한 항고소송은요, 왜냐면 이거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주일보는 걔도 인용재개에 대한 항고소송이야.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돼.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인용재개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 인용재개를 해요. 얘는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재개를 해요. 두 번째, 여기서 원고는요, 이 인용재개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려고 하는 원고는 취소 재결, 즉 취소의 인용재결로 인하여 로자 뺐네. 인하여 비로소 불이익이 발생한 취소된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이지. 그런데요, 여기서 원고는 누구예요? 자신은 뭐 수익적 처분이 취소됐어? 아니에요. 이 원고는요, 그냥 제3자예요. 지금 거부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자, 충돌하는 자. 3번 4는요, 원고가 재결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수익적 처분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소익이 있어. 그런데 사항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거부처분 취소 재개를 다투려고 하는 원고는 결국 재결 취소 소송을 통해서 재결 취소 소송을 통해서 인용 재결에 재처분을 막겠다는 의도밖에 없어. 이 말 이해돼? 이 말이 잘 이해 안 되지 지금. 잘 보세요. 제주일보 사건은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신문사를 민사상 양도했다가 나중에 계약 해지가 되면서 논란이 생겨서 둘이 제주일보를 발간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가 서로 다투고 있어요. 즉 민사상 분쟁이 벌어져 있어. 그래서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갑과 을은 민사상 분쟁을 지금 끌고 가면서 제주일보의 발행권을 누가 갖고 있냐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여기에다 팔았다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가 아니다, 해지다 막 그러면서 자기끼리 다투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못 참겠어. 우리가 발간할 거야. 그래서 신문사 등록을 해서 발간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분쟁이 있는 걸 아니까 처음에 거부처분이 나간 거지. 그런데 이걸 누가 다퉜다? 을이 다툰 거예요. 거부처분을 다퉈서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행정처는 심판법 49조 2항에 따라서 사실 재처분 의무가 발생해요.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제처분 의무에서 얘기했어.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 의무는 아니라고. 가번안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처분 의무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처분 시유의 새로운 사정이나 또는 처분 당시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다른 거부 사유로 다시 거부 처분이 가능하죠. 이제 배웠으니까 아는 거야. 즉, 제처분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객관적 범위를 일탈하고 있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거부 사유로 다시 거부하거나, 두 번째, 기성유의 시간적 범위를 넘는 처분 시유의 새로운 사정으로 다시 거부 처분할 수 있어요. 물론 인용 처분의 가능성도 있어. 근데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갑은 갑자기 얘가 의리받은 거부 처분 취소 제기를 다투려고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이 가능성 때문에. 신청에 대한 인용 처분 해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얘 다투야겠다. 그때 법원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나오면 그때 다투어. 아직 제처분은 나오지도 않았잖아. 다시 거부될지 네가 어떻게 알아? 만약에 제처분으로가 나와서 얘가 아니라 정말 인용 처분이 나와서 너한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면 그때 얘를 다투라는 거야. 그런 가능성만으로 얘 다투지 말고. 이해됐어요? 뜬금없이 다투는 거야, 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거부 처분이 심판을 통해서 취소가 됐으니까 무조건 인용 처분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착각한 거야. 우리가 행정법 처음 배울 때처럼. 처음 배울 때는 왠지 제처분을 뭐 하면 뭐 인용 처분이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마음이 들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얘는요, 이런 거 아무 상관없잖아. 본인의 수익적 처분을 취소한 취소 제기를 없어지면 얘는 당연히 회복돼요. 소익을 따질 필요가 없어. 너무 당연히 있는 데니까. 근데 얘는 소익이 없는 거지. 왜 없다고 봤어요? 만약에 제처분으로 불이익한 처분이 나오면 걔를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다투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법원에서 뭐 그 판결 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취소제기를 다퉈 60일. 만약에 30일 연장하면 3달이잖아. 근데 행정청이 만약에 한 2달인데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인용 처분하면 어떡할까? 판례가 그 얘기도 해요. 그럼 얘 취소됐는데 얘 취소됐다고 얘가 또 당연 취소되는 건 또 아니거든. 그럼 얘 또 다퉈야 될 거 아니야, 너. 그러니까 차라리 나오면 그때 얘를 다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얘 심판 제기하면 뭐 이 심판 제기했다고 내일 모레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2개월이란 말이야. 60일. 게다가 한 달 연장하면 보통 이제 3달 내로 나오는데 얘 지금 심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나오면 어떻게 될 거야? 얘 또 다퉈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럼 얘 취소됐는데 얘는 또 남아있으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얘가 나오면 얘를 다투라. 거부처분 취소 제기를 다툴 소익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인용 제기에 대한 한 곳으로는 원처분제의 제기를 고려하는 위법의 의미. 뭐 이런 거 쓰는 거잖아. 얘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 제기를 나왔을 때 그 취소 제기로 수익적 처분이 소멸한 이 처분의 상대방이 다투는 소송이야. 그러니까 소익은 논란이 거의 없는 거야. 다만 대상격결에서 재결치 소송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냐, 고유한 하자가 있느냐, 고유한 하자의 내용상 하자가 포함되느냐, 이게 이제 논란된 거고. 얘는 거부처분 취소 제기를 지금 다투는데 다투는 목적을 잘 봐야 돼요. 거부처분 취소 제기를 나왔는데 취소 제기를 상대방이 다투는 게 아니야. 지금 거부처분 취소 제기로 인하여 신청의 인용 처분이 나올까 두려운 누군가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얘를 다투겠다는 건데 오버했다는 거야, 판례가. 왜? 거부처분 취소 제기에 따라서 신청에 대한 인용 처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기속력의 법률을 보면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리고 후속 처분이 나오면 그때 불이익이 발생해서 만약에 또 거부 처분이 나오면 어차피 다툴 이유가 없어지죠. 근데 만약에 정말 네 말처럼 인용 처분이 나오면 그때 인용 처분을 다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징계위원회. 논란은 뭐냐면 78조 1항에 보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속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인사재량인데 이렇게 의무로 규정해도 되는 거야? 이건 좀 고도의 인사재량에 인정되는 영역인데 좀 법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례가 해석을 통해서 위법성을 시정해 준 거야. 뭐라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정도의 비사실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계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재량이 있다. 근데 누가 봐도 명확하다면 그때는 법문에 규정된 것처럼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교과서는 기속이라고 써놨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판단은 재량은 있다고 재량. 왜냐면 이걸 기속으로 해석해버리면 얘는 유연성이 있어요. 왜냐면 고도의 인사재량이 인정되는데 인사재량 자체를 무시하고 무조건 징계의결 요구해라. 그러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할 재량이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리고 초청심사 같은 경우는 뭐 교원 일단 빼면
공무원의 소송은 그냥 행정심판이야, 행정심판. 소송 결정은 재결이다. 그러면 재결 자체에 고의한 위법이 있을 때만 얘를 다툴 수 있다. 고의한 위법이 없으면 변경된 남은 원점을 다투면 된다. 우리처럼 여러 번 나왔지. 자, 이걸로 해서 리마인드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리마인드 특강이 되겠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궁금한 건 나중에 카페 있잖아요. 카페 도원행정법 연구소 카페 물어보시면 제가 뭐 즉각 대답은 좀 못하는데 바빠가지고 시간 될 때 언젠가는 꼭 합니다. 언젠가는 꼭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